지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돼서 충격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청와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조선일보의 실명 보도에 거의 패닉에 가까운 격렬한 반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조선일보에 내놓는 반응은 그동안의 경우와 상당히 다릅니다. 이성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가 지나치다고 싶을 만큼 아주 격렬한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치적 경쟁자 관계인 이낙연 대표는 이 옵티머스나 라임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이름이 거론되는 의원들, 민주당 지도부와 교감을 하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찰에 고소하겠다 길길이 화를 내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역시 뭔가 있구나 하는 그런 짐작이 듭니다. 자, 지금 옵티머스 라임 사태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의 핵심들이 알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반응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만큼 격합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의 성격이나 캐릭터 탓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온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좀 더 치밀하게 반응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진 것 아닌가 싶을 만큼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말 이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급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지금 민주당 청와대 내부적으로 초긴장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BS는 이재명 지사를 거론하지는 않고 그냥 광역자치단체장 수준으로 보도했는데 조선일보가 아예 이름을 박았습니다. 최동욱, 이재명. 자,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놀랄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옵티머스 투자 운용 고문이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지사와 만났다는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한 데 대해서 조선일보는 사기꾼과 한패이거나 뻔한 사기에 놀아날 만큼 모자란 것일까요? 아니면 불순한 목적 때문일까요? 라며 초강력 반발했습니다. 사기꾼과 한패. 모자란 것일까? 바보냐? 이런 겁니다. 자, 이재명 기사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기범이 사기를 위해 일방적으로 쓴 내부 문건인데다 법률상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며 광주시 동의를 받으라는 경기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관련 업체가 인허가를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여서 그 문건의 허구성이 분명해 다른 언론들은 실명 보도를 자제했는데 조선일보만 유독 이 뻔한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중인 김모 옵티머스 대표가 검찰 진술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제게 특정 물류단지 사업을 청탁했고 저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거나 그런 메모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들렸습니다. 어이없는 얘기라 무시했는데 드디어 일부 언론의 관련 보도가 나오고 심지어 조선일보는 저의 실명을 넣어 의혹제기 보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단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재명 지사와 만났고 이렇고 저렇고 있는 그대로를 보도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하는 듯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자, 물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기 사건에 관련된 사람, 주범, 이와 관련된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권력을 가진 자는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이 사기 사건에 공모했다거나
여기에 협조했다거나 이런 물증이 나온 것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기사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났을 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정황들을 보면 이재명 기사 같은 바쁜 사람이 과연 이러한 사람들의 속셈을 모를 리 없는데 공개적으로 만났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판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지사나 서울시장이나 이렇게 파워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그 사기꾼은 이제 막 불고 다닙니다. 야, 이거 뭐 내가 누구 만났다, 직접 청와대 들어가서 만났거든. 그리고 그 비공개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그게 다 사실로 되어버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적어도 이런 고위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지금 펄펄 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문 맡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최동욱 전 총장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검찰 수사 결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이재명 지사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최동욱 전 총장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모에 등장하는 변호사 최동욱입니다. 지난 5월 여러 지인이 함께 만나 장시간 경기도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사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물류단지를 포함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나 청탁을 들은 일이 없고 저 역시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기사도 최동욱 전 총장, 이 옵티머스 고문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제로 무슨 말이 옳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의 주장일 뿐입니다. 자, 또 이재명 지사는 더 열받은 게 이런 겁니다. 사기범의 수준 낮은 거짓말보다 더 궁금한 것은 압수수색 아니고서는 알 수 없을 문건이 왜 지금 유출되어 특정 보수 언론의 이재명 음해 기사의 재료가 되느냐는 것이다. 사기꾼의 뻔한 거짓말을 빌미로 누군가를 정치적 공격에 빠뜨리는 행태는 많이 보아온 장면이다. 유출 경로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선일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문건이 왜 지금 유출되었나? 이것은 검찰이든 누구든 흘린 겁니다. 특정을 한 언론사는 조선일보가 아니라 SBS입니다. SBS의 특정 보도에 다른 언론들이 받았는데 조선일보는 이재명 이름을 박았다는 게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과연 이재명 기사가 이렇게 방방 뜰 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기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당시 추진 중이었던 경기도 광주의 봉현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 이 문건엔 최동욱 고문이 2020년 5월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면담, 사업의 패스트트랙 신속 진행 확인, 사업 인허가 시점 9월, 예상 차익은 1680억 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쓴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분명히 최동욱이 이재명을 만났다고 5월 8일 적시했는데 이날 실제로 이재명 기사도 만났다는 것은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 무슨 대화가 있었을지를 누가 압니까?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동욱 전 총장이 이 지사를 만나 이 사업 얘기를 꺼냈고 이 지사로부터 사업 허가 시점 등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정적으로 이재명 기사가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다. 있는 팩트를 전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을 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동욱 전 총장의 입장문, 반론문도 충분히 소개했습니다. 해당 날짜에 그 단체장을 만난 적은 있다. 봉현 물류단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인허가 등과 관련한 그 어떤 말을 꺼낸 사실조차 없다. 이 지사 측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 근거 없는 얘기라고 입장을 밝혔다. 충분히 반론을 소개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강한 부정이 긍정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재명 지사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재명 지사의 과잉 반응이 또 다른 관심을 갖게 합니다. 자, 이재명 지사 너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억울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면 되지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냥 담담히 짧게 내가 이 최동욱 전 고문을 만난 적은 있다. 그렇지만 전혀 그런 적이 없다 하면 끝날 일을 사기꾼과 한패냐 뭐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오히려 이런 이재명의 반응이 평소의 이재명답지 않다.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위 문체위가 발칵 뒤폈습니다. 민주당도 인정한 그런 국감 요구 자료를 법률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추미애 아들의 채용과 관련된 일입니다. 자, 추미애 아들은 이 카투사를 제대한 뒤 이 프로축구 전북현대 모터스에 채용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나? 황제 채용이자를 놓고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프로스포츠 협회가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 초유의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법률 자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추미애 아들과 관련해서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이럴 바에야 국정감사 아예 없애든지 이렇게 법률 자문까지 받을 만큼 뭔가 있는 것인지 지금 국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추미애 장관 참으로 창피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추미애 아들과 관련해서 몇 개 사미가 지금 시끄러운 겁니까? 참으로 특이한 장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군대에서 있었던 일, 국방위,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법사위, 이번에는 추미애 아들 채용 의혹, 문체위, 이거 뭐 전방위적으로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아니 당당하다면 자료를 제출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공개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열람이라도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법률 자문까지 받으면서까지 거부하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당한 절차로 들어갔다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겁니까? 자,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사단법인인 프로스포츠협회가 추미애 아들의 인턴 채용과 관련해서 이 과정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 자문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근거로 국회의 국감 자료 제출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런 것을 문체위에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문화체육관광위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런 방법까지 쓰면서 한다? 돈도 꽤 들 텐데 추미애 아들을 방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아들 서모시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축구단 전북현대 모터스에 채용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국감 준비 과정에서 문체부 프로스포츠협회 전북현대에 서씨의 추미애 아들의 인턴 채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부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서씨 지원 서류, 면접 채점표, 출퇴근 기록은 끝내 제출할 수 없다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탈락한 지원자들의 지원 서류도 이미 파기해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가려서라도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 측 요구에 전북현대 등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서식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국회 문체위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식으로 서시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의결이라는 것은 민주당도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자,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국가기관은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추미애 아들의 이 자료가 국가기밀입니까? 자, 자료 제출에 불응하면 불법이 될 상황에 놓이자 프로스포츠협회는 지난 17일과 23일 로펌에 2차례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협회 예산까지 들여서 거부할 명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추미애 대단합니다. 힘이 안 뻗치는 데가 없는 모양입니다. 자, 로펌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의 모든 규정은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보호 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 이런 법률 자문서를 내놨다고 합니다. 자, 헌법 정신에 비추어 서시 면접 채점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인데 정치권에서는 궤변에 가까운 논리다.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국정감사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합니다. 정말 추미애 아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무부 장관 아들이 아닌 다른 지원자들 인턴십 자료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만큼은 국정감사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진 셈이다. 김혜재 의원은 여당, 국방부, 검찰에 이어 체육계까지 서일병 구하기에 동원되고 있다. 서시가 실력으로 다른 청년들을 누른 것이라면 자료 공개를 통해 떳떳이 입증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K리그 명문구단입니다. 전북현대 인턴직은 프로스포츠업계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선방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올해 단 2명을 뽑는 전북현대 인턴직의 경쟁률은 60대 1. 지원 당시 서씨는 군휴가 미복귀 의혹으로 고발된 피해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합격했습니다. 자,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다른 지원자 4명이 추미애 아들에 비해서 학력, 경력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유럽에서 스포츠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 EPL 명문팀과 일한 경험이 있던 지원자도 있었고 미국 명문대 스포츠 경영학을 전공하고 외국 축구협회에서 근무했던 지원자 등도 추미애 아들에 밀려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아들은 그렇게 저도 영국에서 1년 동안 연수를 했지만 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자, 영어 실력도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류 면접 심사 과정은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 이뤄졌다고 합니다. 채용 특혜 의혹에 관해서 전북현대 측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했는데 뽑고 나니까 엄마가 추미애였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고지 믿겠습니까? 아무튼 추미애 아들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국감장이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수사해온 문재인 검찰이 이 사건을 알고도 그동안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보고받지도 못했다는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뒤늦게 이 사건에 대해서 로비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특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라임 펀드 그리고 이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이 액수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라임은 1조 6천억, 옵티머스는 5천억대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눈물과 피눈물과 이 한을 어떻게 주워 담을 겁니까? 정권이 쓰러질 때 보면 이런 대형 스캔들들이 터지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스캔들에는 청와대 민주당 고위 실세들의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이것을 알고도 그동안 흐지부지 수사했다는 의혹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일제히 이런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이러한
이 여당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자료들을 일찌감치 검찰이 확보하고도 그동안 대충 넘어가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옵티머스 사건에 주목합니다. 이미 두 차례나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것을 눈감았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미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고발을 받았는데 내부 고발을 받고도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무혐의 처리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정치권 인사들의 운명도 결정하겠지만 검찰 내부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는 정치검사들의 운명도 좌우될 것 같습니다. 조선동아의 기사대로라면 지금 검찰 간부들 확 잘라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줄줄이 옷을 벗는 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만 한다면 말이죠.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검찰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죄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문건에 나오고 법정 진술에 나온 사람들 이름 몇몇만 봐도 대단합니다.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가 직접 연루됐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물론 본인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기정 이름이 법정에서 거론됐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민주당의 현역 기동민 의원의 이름이 나옵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부산 지역에서 다선 의원입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한 번 했지만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김영춘 전 의원의 이름도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들의 출소안을 앞두고 지금 검찰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했느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결정적인 내부 고발을 받고도 그동안 수사를 덮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뒤에서 검찰을 조정했던 세력이 있다면 검찰 조직 자체가 이번에 리셔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결단한다면 문재인 정권 게이트가 폭발할 것이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옵니다. 자, 피해액이 1조 6천억, 5천억 엄청납니다. 이것을 검찰이 부실수사했다면 이것은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도 쌉니다. 자, 지휘라인, 친정권 인사 이런 간부들이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검찰은 애서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입니다. 자, 조선일보는 검찰 내부에서도 정권의 안위를 위해 요소에서 여권 수사를 봉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은 인사를 통해 정권 수사를 틀어막았다. 추미애 장관은 올 초 부임 이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을 공중분해한 데 이어 모두 4차례 검사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과 동남북서 지금의 주요 사건 지휘라인의 친정권, 호남 출신 검찰 간부들을 배치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민감한 수사가 여권으로 번지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이렇게 단정적으로 조선일보가 보도한 근거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검찰의 빅4 요직은 전부 다 호남 출신 인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아무리 호남 출신의 인재가 많다 하더라도 이런 인사는 없었습니다. 지역 편중 인사가 이렇게 심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독재 정권 시절도 이렇게는 안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무엇이 무서워서 이렇게 인사를 한 것일까요? 이런 인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막으려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곳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옵티머스 수사에 착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 고위 인사 20여 명 실명이 거론된 옵티머스의 내부 대책 문건을 확보했고 이후 다른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았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라임 수사에 나온 서울 남부지검에 대해서도 이미 알려진 여권 인사 외에도 정권 핵심 실세 로비가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받았지만 지휘부가 소극적이었다는 말이 남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지난 8일 서울 남부지법 재판법정에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김봉현 회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폭탄 진술을 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 5만 원권 1000장 쇼핑백 담아서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자, 라임 전주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언이 그것입니다. 자, 검찰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말 이거 완전히 허수아비 총장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밑에서 전행을 하는데도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참을 만큼 참지 않았습니까? 한번 폭발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상당히 구체적인 단독 보도 기사를 냈습니다. 자, 옵티머스 사기 행각을 막을 결정적인 두 차례의 찬스가 있었는데 검찰이 묵살했다는 겁니다. 자,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가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내부 고발됐지만 고소인이 갑작스럽게 고소를 취하합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의 공기관 투자금을 유용했다? 누구의 빽이 없으면 이런 투자금이 이곳으로 올 리도 없거니와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검찰은 묵살했습니다. 특히 당시 고소 내용에는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테투자 대표가 공모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의 90% 이상을 판매해 펀드 스타격을 폭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NH투자증권을 연결시킨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2018년 2월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와 공모해 옵티머스에 투자된 전파진흥원 자금으로 성지건설을 인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됩니다. 내부 관계자 A씨는 김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가 돌연 착오였다며 더 이상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 강남경찰서의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혐의 처리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내부 고발자가 취소한다고 착오였다고 말한다고 해서 수사한 내용이 있을 텐데 중단하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수사입니다. 게다가 당사자인 전파진흥원도 뒤늦게 펀드 투자금이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유용된 것을 알고 김 대표에 대해서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합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어야 하는데도 엉뚱하게도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강남서 수사를 지휘했고 수사 의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모두 무혐의 처리해버립니다. 정권의 압력이 가했을 거라는 짐작을 하는 대목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전파진흥원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달라고 펀드에 투자한 자금이 엉뚱하게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썼는데 이걸 갖다가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자, 이런 결정적인 두 번의 찬스, 강남경찰서에 대한 고소,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유용된 데 대한 전파진흥원의 서울중앙지검 수사 의뢰,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다 검찰이 킬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보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문제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자, 어쨌든 이 옵티머스 라임 각각 1조 6천억, 5천억 엄청난 피해자를 울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런 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입니까? 아무튼 윤석열 총장이 결단을 내리면 검찰 조직이 크게 흔들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통해서 이런 수사를 묵살시키고 은폐 조작한 혐의가 있는 검찰 간부들을 제대로 처리한다면
어느 정도 참 많이 씁니다. 질서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 윤석열이 검찰개혁 열받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그전에는 추미애 민생 사건을 그런데지만 옵티머스와 라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큰 추미애 장관이 부임한 최근 터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민생 사건을 포함해서 지금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미제 사건이 이슈가 될 겁니다.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과거 DJ 정권, 뒤집어 말하면 검찰이 신이 나지 않아서인지 일을 게을리한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검사들의 직장으로서의 인기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직 검사들 중에서 판사로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제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문재인 정권의 외압 의혹 등으로 해서 일할 맛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일을 제대로 안 하는 모양입니다. 휴가는 그렇다고 해서 막 갑니다. 자, 권력 수사가 아니라 민생 수사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민생 수사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검찰들이 일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제 사건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뒤 올해 9월 말 미제 사건 비교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해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40% 이상 폭발적으로 미제 사건이 늘었습니다. 도대체 추미애 장관 취임 후 검찰이 어디까지 망가지고 있는 겁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건 뭐 검사들이 일을 안 하면 범죄들만 살판났습니다.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검찰이 수사 안 하니까 신났습니다. 무엇보다 권력형 범죄. 지금 검찰이 깔아뭉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펀드 지금 피해액만 1조 6천억 5천억이라고 하는데 이거 깔아뭉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신이 났을 겁니다. 선거사법 과거 같으면 당연히 기소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당 실세 의원들에게는 면죄부를 막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문재인 정권은 힘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다 이렇게 봐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찰 내의 풍경을 보고 일선검사들이 일하는 게 신이 나지 않은지 민생사건도 소홀한 것 같습니다. 미제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자, 지금 이 권력형 사건도 문제지만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추미애 장관 등이 내세웠던 민생사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직원별 미제 사건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95,041건이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68,092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이 지났는데 40% 증가했습니다. 자,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월말, 분기말, 연말 기준으로 미제 사건을 처리해 속도를 내는 경향도 있지만 이 정도 증가세는 과도한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건이 점수된 이후 3개월이 초과된 미제 사건은 올해 9월 기준 8,207건, 지난해 말 기준 4,248건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6개월이 초과한 미제 사건 역시 5,717건, 지난해 3,255건보다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자, 지금 이성윤 지검장,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9월 말 미제 사건은 무려 12,832건입니다. 이 가운데는 제가 고소한 사건도 있을 겁니다. 지난해 말 9,048건보다 42%나 늘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그러면서 형사부의 민생사건 처리를 강조했고 형사부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형 수사 인력을 상당히 축소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의 미제 사건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2월 형사부 장기 미제 사건을 중점 처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검사들에게 휴가 사용을 권장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 일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정의란 있습니까? 자, 검찰의 한 간부는 적폐청산 국정농단 수사에 집중해 형사부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도 미제 사건은 이렇게 많지 않았다. 이 지검장이 채널A 사건 등 정권에 관심 있는 사건에 집중하고 본인이 강조하던 형사부 민생사건 처리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중앙지검의 사건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할 맛이 나지 않았으나 아닐까요? 자, 중앙지검 외에도 서울지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서부지검은 62% 증가했습니다. 북부지검은 53%, 동부지검은 27%, 남부지검은 18% 늘었습니다. 전국 검찰청 중에는 청주지검이 2476건 76% 늘어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뒤 이 검찰의 엉망진창 막가파식 인사에 한숨을 내쉬고 일할 맛이 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사부 인력을 늘렸는데도 민생사건 처리하라고 이렇게 추미애